지난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열 후보자가 다양한 외교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굴욕적인 2015년 한일 합의 주역이고 강제동원 재판 거래 가담자며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옹호 발언 등 이미 조태열 후보자의 그런 그 행보가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그리고 또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태열 후보를 지명한 것은 어찌 보면 일본에 대한 강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태열 후보자는 윤석일 정부의 굴욕 외교, 대일 굴욕 외교를 대변하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의 좀 그걸 하면요. 어떻게 이래 한 인사마다 이 쓰레기 재활용 수준의 그런 인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은 심한 모욕감을 느끼는 아마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 우리 김상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교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열 씨 경우는 이 강제동원 재판거래 주역이었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때 아마 감옥 가야 되는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용케 제주도 좋게 빠져가지고 지금 다시 외교장관으로 부활하는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또 뭐 다들 다 그 생생하게 기억하듯이 그 2015년 아베 박근혜 야합 당시에 실무총책이다시피 한 그리고 외교 이 차관으로서 그 굴욕적인 그리고 이 역사에 배반하는 인륜에 배반하는 그런 일본군 위안부 야합을 관련 그 한일 정부 간 야합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이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물론 일부 보도되기도 했지만 그 우리 할머니들 그 계신 곳에 찾아가 가지고 굉장히 헛소리를 강변하는 일본 이 사람이 한국 외교부 차관인지 일본 정부 외교부 차관인지 알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아마 이 망언들 해서 당시 할머니들이 분노했다는 그런 기사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보면 앞으로가 보인다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 아마 청문회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게 그 대법원 또는 사법부의 확정 판결 뭐 일본군 위안부 관련해서도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동원 관련해서도 우리 대법원에 또 거듭되는 그런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아마도 행정부의 그런 강요라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확정 판결된 사법부 판결을 어김없이 이행을 해야 되는 이런 거 아니냐. 그런데 아마 이때까지 조태열 씨가 해왔던 그런 일들은 이 사법부의 확정 판결에 반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 아마 반드시 따져 물어야 될 게 사법부의 확정 판결 그대로 이행할 것이냐, 이행하지 않으면 당신은 탄핵갑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마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언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이 참 인사 그대로 아마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참 역사정에 반하는 이런 거 빨리 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언론에 계신 분들 많이 이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태열 후보자는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만을 배제하고 심지어는 피고 전범기업 미쓰비시 일본제철을 대리하는 김앤장까지 결탁해서 저지른 정말 사법사상, 우리나라 국헌사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법농단을 저지른 직접적인 당사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카르텔
사법농단 카르텔의 직접 당사자였습니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의 첫 번째 판결 이후에 외교부는 일본 정부 협박을 들어주기 위해서 법원에 이 판결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아니면 전원합의체 넘겨서 이 판결을 뒤집을 것인가, 아니면 연기할 것인가 계속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지금 조태열 후보자는 협의를 했다, 통상적인 협의였다라고 계속 변명을 하고 있지만 3차례나 만났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노릇은 유명한 전 외교부 장관, 당시 김앤장의 고문이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김앤장은 조직적으로 유명한 전 외교부 장관, 그리고 현홍주 전 주미대사 등을 동원해서 사법농단 팀을, 징용공 대책팀을 만들어서 무도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 이 사람 미쯔비시 고문으로 영입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에 대해서 혐한 발언을 가장 대표적으로 일삼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과 짬짬이를 해서 이 판결을 뒤집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강제동원 피해자들만 배제한 채 사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피고기업 대리인까지 결탁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이에 강제동원 판결만을 기다리던 원고분들 4분 가운데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결국엔 이춘식 할아버지 혼자 남으셨는데요.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그날 이춘식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이 못 나와서 내 혼자 나서 너무 슬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이들이 저들은 사법농단 카르텔의 이러한 만행은 실제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재판 거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사죄하고 또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돌아가신 피해자분들 이춘직 할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사죄해야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조태열 후보자는 지금까지 준비 과정에서 자신이 법원의 강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피해자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법원이 강제한다고 따르는 그런 자리입니까? 국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해왔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항상 부끄러움이 없는지 당시의 사법농단의 실체에 대해서 실제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사죄하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2차관 역할, 외교부 2차관으로 주요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한일 합의 발표 다음 날인 12월 29일 조 후보자가 합의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나눔의 집을 찾았을 때 당시 피해 생존자들은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히시면서 재협상을 하든지 협상을 무효하든지 하라고 정부의 공식 사죄 배상이 없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당하고 상식적인 피해자들의 반대에 조 후보자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취임 후 최초로 공식 사죄를 표했다고 주장하며 이 이상의 명예회복은 있기가 힘들다고 생각한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코끼리 다리 하나만을 보지 마시고 전체를 들여다보고 의미를 평가해달라고 강변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기는커녕 일본 정부의 조치를 높게 평가하며 피해자들을 가르치려는 태도마저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만을 바라온 피해자들 앞에서 피해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참담합니다. 2015 한일합의 문제점은 이미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밝혀진 바 있습니다. 국내 헌법재판소와 TF는 물론 UN 인권이사회 등 수차례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에도 UN의 진실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어긋나는 2015 한일합의는 반드시 개정돼야 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2015 한일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 책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고요. 한국 정부는 굴욕적으로 일본 정부에 조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피해자들이 한국 법정에서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고동법원은 우리 국민에 대한 일본국의 반인도적 전쟁 범죄에 법적 책임을 물으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기 그 당사자이신 이용수 할머니께서 와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사에 남을 재판의 결과를 실현시켜야 될 한국의 외교부에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맡겨졌죠. 그런데 2015 한일합의 주역 중 한 사람이 외교부 장관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명약관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소위 양승태 사법농단의 주역 중 한 사람입니다. 최근에도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일제강제동원 관련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보장된 권리가 실현되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피력하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가히 한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 관료의 적절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굴욕적 합의의 책임자이자 피해자들이 애써 얻어낸 법적 권리를 방해하며 죄를 뿌리는 데 앞장서겠다는 사람을 대한민국 외교를 책임지는 자리에 앉힐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올바른 역사관과 인권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존엄을 지킬 장관을 원합니다. 조태일 후보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사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